오늘은 무슨 차량을 탄 거죠? 네, 오늘은 르노 그랑콜레어스 하이브리드 차량 시승기입니다. 어, 우선 이 등급은 어떤 건지 알고 계실까요? 네, 당연히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시는 알핀 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에스프릿 알핀 등급이고, 그리고 옵션은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풀옵션 차량이고요. 네. 차량 가격은 이제 4,60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지금 타 있는 차량 옵션하고 네. 타사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요? 상위 등급끼리 비교했을 때는 보통 3,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액적으로 가성비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당연한 얘기고요. 왜냐면은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부터 충실하게 옵션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타사에 비해서는 많은 고객님들께서 또는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옵션을 선택하기 위한 고민을 덜어드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콜레어스 차량 시승기라든지 리뷰 영상이 워낙에 많이들 찍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전반적인 내용은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저희 차량 구매를 하셔서 출고하셔서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실질적으로 실제 주행하면서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정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차량이 작년 6월 말경에 부산에서 최초로 공개를 한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출고가 진행이 되는데 네. 어느덧 벌써 1년이 다가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르노코리아 서인천 대리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수많은 고객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제 초기의 품질 문제나 그리고 소위 이제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떤 게 불편하다, 어떤 게 좋다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인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고객님들 중에서 대부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걸까요?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서. 우선 출고하신 분들께서랑 그리고 이제 예비 구매자분들께서 물어보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이미 경쟁 차종들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게 됐지만 네. 이제 구매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인 분들은 소렌토, 산타페, 그리고 그랑콜레오스 이렇게 세 차종에 대해서 많은 비교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연비. 네. 연비가 어떻냐. 어제도 실제로 이제 오신 한 50대 고객님께서도 이 차의 연비가 어떻냐라고 가장 먼저 질문을 하셨고요. 네네. 이제 공인연비 자체는 복합연비가 리터당 15km로 이제 국가에 이제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이 내용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휠을 20인치 장착한 상태에서 이 연비를 받는 차량은 저희 차량밖에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타사에 비해서 연비적인 측면은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우리 김혁 과장님께서는 이제 많은 고객분들 차량을 출고를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출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고객분들하고 소통을 하셨을까요?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 르노라는 브랜드 자체가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기아가 워낙에 점유율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브랜드 하면 이제 예전에 르노, 삼성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제 수리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가 부분에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출고하실 때 아무래도 브랜드의 인지도 이런 거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이제 저는 이제 느껴지고 있고, 네. 근데 사실상 저희가 비교했을 때 수리비 부분에서는 저희께 한 1.2배 정도 비싼 거는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품목에서 다 비싼 건가요? 1.2배라는 아니, 수치가? 오히려 또 저렴한 부분은 저렴한 품목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냥 대충 평균치를 내면 한 1.2배 정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현대 기아 차량은 한 10만 원 정도의 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는 한 12만 원 정도 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뭐 드라마틱하게 수입차처럼 2배, 3배 비싸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중고차 감가 예.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도 사실상 과거에 저희 타사 차량 같은 경우는 감가가 조금 심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차량 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출고를 하면서 느낀 부분은 아무래도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고 제일 고객님들이 좋아할 만한 중형 SUV 세그먼트다 보니까 앞으로도 판매가 꾸준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방어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파워트레인 자체가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중고차 방어가 꽤 잘 될 것으로 저희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 르노 본사에서도 중고차 가격 보장 이 프로그램 자체를 기본적으로 출고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입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시고 계약하시고 출고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차에 지금 출시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요. 네. 이제 김혁 과장님께서 봤을 때 장점 3가지 그리고 단점 3가지씩 뽑는다면은 경쟁 모델과 비교해서 네. 소렌토 산타페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 장점이 3가지가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단점이 3가지가 있는지 한번 여태까지 차량을 판매하시면서 느꼈던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큰 장점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는 거는 타사 대비해서는 한 300에서 400 정도 저렴한 금액, 가성비 이게 일단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금액적인 부분.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직병렬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운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용하면서도 연비가 좋게 이렇게 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 네. 보시면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패밀리카로 대부분 많이들 쓰시다 보니까 안전, 이런 거에 이제 강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격, 연비, 안전성. 그렇죠. 나무랄 데가 없는 다 장점들인데요. 네. 그렇다면은 장점의 반대인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단점은 르노라는 브랜드. 아무래도 고객님들이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저희 나왔던 차들 자체가 중고차 가격 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인식, 부정적인 좀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브랜드의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로 많이 쓰시는 옵션들. 네. 아무래도 현대기아 자체가 워낙에 많은 옵션들, 한국 소비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이런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고 그런 거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그래도 많이 따라오긴 했어도 아직까지는 현대 기아에 비하면 단점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는 브랜드 인지도. 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부정적인 인식과 중고차 감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옵션의 다양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맨 마지막은 어떤 게 될까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고객님들 많이 좀 찾으시는데 썬루프가 없다는 게 좀 부재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옵션의 다양화 부분에서 한 부분에서 차지할 수 있다고 보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계기판에 후측방 모니터가 없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리모컨으로 차량을 앞뒤로 넣었다 뺐다 하는 기능들이 없다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단점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 기아를 제외하고 다른 이제 뭐 수입차 브랜드도 그렇고 저희 브랜드도 그렇고 그런 기능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리모컨으로 넣고 빼고 하는 그런 기능들. 네. 그래서 단점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대신에 옵션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대신 차의 기본기라든지 뭐 하체 세팅이라든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상세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오히려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혁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다 듣고 제가 느꼈던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제가 르노 코리아 영업 담당이라는 그런 거를 제외하고 네. 차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자국 기업인 현대 기아 브랜드하고 그리고 우리 차량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네.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의 장점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한번 실제로 구매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인 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 제가 뽑은 첫 번째는 기본 트림부터 충실을 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 자체로 뽑았을 때. 왜냐하면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옵션 때문에 어떤 걸 넣지, 이걸 빼야 되나 저걸 빼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면 너무 다양화가 돼 있어도 소비자의 선택을 좁히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본부터 충실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볼보의 XC40에 들어가 있는 CMA 플랫폼. 여러 가지 차종들의 대응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르노 그랑콜레오스 차량에도 적용이 돼서 안전성을 확보를 했다라는 차량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족들이 함께 타는 차다 보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 트레인의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하이브리드 하면은 일본의 도요타가 지배적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르노의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가 도요타의 방식과 동일한 이제 직병렬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그에 더불어서 이제 포뮬러 1, F1 경기를 보시면서 저렇게 빠른 차량들이 있을까 하는데 그 차량에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기술까지도 접목해서 이제 나온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보니 조금 더 진보되고 기술력이 들어간 파워트레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장점 세 가지가 있고 단점은 우선 좋아진 편의 기능들, 이런 티맵 내비게이션, 그리고 각종 인터페이스들, 이런 물리 버튼들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한국 소비자의 입맛을 다 맞추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계기판을 바라봤을 때 도로 표지판을 저희가 인식을 하잖아요, 차량이. 네. 근데 이제 많은 출고 고객분들께서 저장 기능이 없다.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너무 이제 소리가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경고 없음으로 설정을 해도 시동을 껐다 켰을 때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설정 저장 기능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티맵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휴대폰에서랑 조금 인터페이스 부분에서는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답답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로라 1 그랑콜레오스가 나온 지 어느덧 1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오로라 2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오로라 2는 어떤 차종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오로라 2는 지금 나온 그랑콜레오스보다 조금 더 큰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큰 차량? 제가 꿈을 꿨습니다. 네. 어떤 거 있죠? 오로라 2에 대한 재원과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실내의 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꿈을 꿨어요. 안 궁금하신가요? 궁금하네요. 아, 네. 우선 크기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크기. 네. 크기는 산타페보다 더 큽니다. 하지만 팰리세이드보단 작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SUV가 아니라 쿠페형입니다. 근데 중형급에서 5인승 쿠페형 SUV는 국내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네. 근데 지금 르노 코리아에서 오로라 1을 대대적으로 성공을 시키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오로라 2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산타페보다 크다. 하지만 팰리세이드보다는 작다는 거. 요 점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가격은 제가 꿈을 꾸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가격은 몰라요, 저도. 제가 가격까지 알았다면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가격은 모른다는 점. 그 부분은 이제 실제로 차량이 공개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디자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가격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디자인 파격적입니다. 르노 코리아에서 여태까지 내놓은 차량 중 대대적으로 파격적입니다. 진짜 뭐 아니면 도다 라고 할 정도로 대대적인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실내의 구성, 과거에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가 출시됐을 때 특히 에스프릿 알핀에 대해서 많은 고객분들께서 아쉬움을 토로하셨어요. 네. 단일 구성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아쉬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오로라 2는 가장 최고 상위 등급 트림에서 지금과는 다르게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오로라 2를 구매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디자인 제가 일부 봤지만 네. 위장막 아닙니다. 네, 위장막 뒤집어 씌워져 있는 거 말고 꿈에서 봤어요. 봤는데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네. 너무 궁금합니다. 보시면은 놀라실 거예요. 진짜 그 정도로 사활을 걸고 준비를 하고 차량을 디자인하는 팀에서도 그 차량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많은 연구와 많은 준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예요. 네. 일부 오로라 1과 중첩되는 부분도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제 꿈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차후에 나왔을 때 정확하게 맞는지 아니면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아예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나긴 시간 동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